한국군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루며 전 세계 관측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현대화 추진으로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군사기술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한국의 KF-21 전투기 프로그램입니다. 보라매라고도 불리는 KF-21은 한국 최초의 국내 개발 전투기입니다.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 큰 성과입니다. 매끈하고 은밀한 이 전투기는 2022년 처녀 비행을 통해 하늘을 누비며 인상적인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첨단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와 동급에 속하는 기종입니다. 초음 속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첨단 레이더와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항공우주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KF-21을 계속 개선하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 기반 버전 개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또한 더 많은 첨단 무기와 센서를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궁극적으로 KF-21을 미국의 F-35와 동등한 수준의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KF-21 프로그램은 한국에도 흥미로운 수출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 전투기가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다주고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한국이 K-DIME 썬더 자주곡사포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DIME은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포병 시스템 중 하나로 꼽힙니다. 4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에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K-DIME은 기동성이 뛰어나 대응 포격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격 후 이동할 수 있습니다. K-DIME은 한국의 수출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의 국가들이 이 강력한 곡사포를 구매했습니다. 화력, 기동성, 신뢰성이 결합된 K-DIME은 전 세계 군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K-DIME이 동급의 서방 포병 시스템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K-DIME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치명적이고 생존성이 뛰어난 전차로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운 탄약 유형이 사거리를 늘리고 자동화를 통해 승무원 수를 줄였습니다. 향후에는 무인 버전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K9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장갑차 분야에선 한국의 K2 블랙팬서 주력 전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정교한 전차 중 하나입니다. K2는 자동 장전 장치, 첨단 사격 제어 시스템, 발사체로부터의 능동 보호 기능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K는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수백 대의 K2 전차를 구매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독일과 미국의 전차를 제치고 한국이 거둔 쾌거로 여겨졌습니다. K2의 첨단 성능은 동종적과의 현대전에 매우 적합합니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북한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현무4와 같은 일부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강력한 억지력과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공격용 미사일 외에도 미사일 방어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패트리엇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자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향후에는 토종 버전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군사적 발전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은 잠재적인 북한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 현대화는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낮추어 자국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주변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한국의 성장하는 역량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군이 조만간 정교함과 화력 면에서 일본에 필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힘의 균형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한국의 주요 경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같은 기업들은 무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무기 수출이 급증하여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수천 개의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의 산업 기반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군 현대화 노력을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욱 발전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심지어 경항공모함까지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기술의 최첨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신흥 군사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무기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중요한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군사기술 리더로서 한국의 부상은 향후 수년간 동아시아의 지정학을 형성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3년 말 새로운 군사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군인이 부족했습니다. 북한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더 나은 기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동맹국이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는 서류상으로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첨단 미사일과 잠수함 기술 일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에게 북한 무기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북한 자체 공장에선 격렬한 전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탄약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은 추가 화력이 전세를 뒤집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자체 미사일과 잠수함은 구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도움으로 수십 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류상으론 좋아 보였습니다. 북한산 포탄의 첫 열차가 몇 주 만에 러시아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한 위성 사진은 국경에 길게 늘어선 열차 행렬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만 발의 포탄이 이동 중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포탄 중 상당수는 1970년대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포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포탄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폭발하지 않는 포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총신 내부에서 폭발하여 장비가 손상되고 병사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탄약 상자 하나하나가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같았죠. 완벽하게 좋은 포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얼굴에서 폭발할 수도 있는 포탄이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최전방 부대에겐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북한군은 포탄의 품질 문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기술을 손에 넣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평양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러시아 연구센터와 공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무기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가장 민감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최첨단 시제품이 아닌 구형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신 기술을 약속받았던 김정은과 그의 장군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 파트너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첩보 위성은 국경을 넘는 화물을 추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져 정확히 무엇이 교환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더 많은 첨단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동맹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탄약의 열악한 품질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북한은 제한된 기술 이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양측 모두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 근처의 러시아 탄약고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조사관들은 폭발의 원인을 북한의 포탄 결함으로 추적했습니다. 수십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공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뒤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북한 탄약의 선적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에 실린 포탄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국경역에 방치되었습니다. 김정은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학자들은 약속했던 첨단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러시아가 최고의 기술을 미루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뢰가 약해지자 양측은 거래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자체 탄약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기술 이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접촉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이 파트너십을 겨냥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무기 이전과 관련된 모든 국가나 기업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들을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위대한 동맹은 거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전히 몇 개의 토큰이 국경을 넘나들었지만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양측 모두 이 경험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실수였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신뢰할 수 없는 무기에 자국의 명성을 걸었던 것이죠. 품질 문제로 인해 군의 약점이 드러났고 적들은 이를 빠르게 악용했습니다. 북한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비축한 탄약의 상당 부분인 수백만 발의 탄약을 내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 기술에 대한 제한된 접근권만 얻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습니다. 실패한 파트너십은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의 고립과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미 긴장된 러시아의 군대는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결함이 있는 포탄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북한 동맹은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례였습니다.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둘러 구축된 군사 파트너십의 위험성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양측 모두 도움이 절실할 때에도 협력하면 모두가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분쟁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북한은 공병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투가 벌어진 도네츠크와 같은 도시에 북한 노동자들이 공구를 들고 도착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을 장면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는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경보를 울린 것은 한국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들 부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국방부 관리들도 한국인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모두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북한에게 이득이 될까요? 알고 보니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탄약이 부족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할 인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국 군대를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던 북한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거래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첨단 군사기술의 일부를 북한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탄약과 새로운 기술을 교환하는 거래와 같았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왜 북한의 오래된 탄약을 원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절박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자체 보급품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탄약이 최신형이나 최고급 탄약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었죠. 북한에게 이 거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북한은 항상 더 나은 미사일과 잠수함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꿈이 실현된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더 강력하고 무서운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엔지니어를 보낸다고요? 그것은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동맹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 노동자들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를 재건하고 건물을 수리하고 심지어 군사시설에서 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식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이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움직임이 전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도움으로 러시아가 더 오래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이 실제 전쟁터에 근접한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보도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주민들을 그렇게 멀리, 특히 우크라이나처럼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제재와 여행 제한을 고려할 때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보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미국, 한국,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아이디어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위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처벌하고 북한이 군대를 지원할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북한의 행동을 항상 경계해온 일본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 위험한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중국은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침묵이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은밀히 기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될 수 있는 지역의 생활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도네츠크 같은 곳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도착하면 상황이 나아질지 나빠질지 궁금해했습니다. 러시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러시아를 돕는 어떤 나라도 전쟁을 더 오래 지속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친구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며 파견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가 지켜보고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정말 이 일꾼들을 보낼까요?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바뀔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루가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북한 기술자들의 우크라이나 체류 가능성은 국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 한 지역의 분쟁이 어떻게 멀리 떨어진 국가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동맹과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이미 복잡한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인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양국이 대규모 군사협정을 체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푸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도울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푸틴은 놀란 표정으로 아니요, 우리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군대를 보내는 것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북한 기술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왔다는 보도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긁적거렸죠. 이것이 바로 조약의 목적이 아니었나요? 러시아가 협정의 일부를 부인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후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북한이 보낸 탄약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거래의 큰 부분은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많은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탄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포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50년 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죠? 오래된 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신문인 더 타임즈에서 이에 대해 큰 기사를 썼어요. 그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사용하기 전에 모든 포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포탄이 부서지거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탄약이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국 군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문인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의 불량 탄약 때문에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격포가 폭발하지 않아야 할 때 폭발하고 다른 장비들이 고장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황당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한 뉴스 매체는 북한 포탄 결함으로 폭발한 러시아 탱크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정말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탄약이 자신들의 얼굴에 터질까봐 더 이상 북한 탄약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포가 낡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북한의 불량 탄약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가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러시아는 전쟁에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쓸모없고 위험한 탄약 산더미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양국이 협력하기로 큰 발표를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낡은 군사 장비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불량 탄약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동맹이 큰 곤경에 처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아무 일 없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동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 러시아와 북한 모두와 우호적이었던 중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합의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러시아가 약속했던 첨단 기술을 여전히 받을 수 있을까? 러시아가 불량 탄약을 돌려주려고 할까? 북한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협정이 더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협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할까요? 전체 상황은 크고 복잡한 퍼즐과 같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와 상황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맹이 두 나라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양국 정부는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동맹은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가 절망적일 때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래가 실제로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갈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다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 실패로 인한 여파는 국제사회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탄약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십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북한산 포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루머나 과장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나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가장 먼저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군대에서 장비 고장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박격포관이 예기치 않게 폭발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포탄은 몇 발만 쏴도 오작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체 무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진짜 원인은 탄약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공급한 포탄은 낡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당수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보관되고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속도로 고장이 나고 있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매번 발사할 때마다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포탄이 제대로 날아갈지 아니면 내 얼굴에 터질지 알 수 없죠.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안전을 우려해 북한산 탄약 사용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아예 포탄 사격을 거부하고 포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몇 개의 불량 배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포탄의 최대 절반이 어떤 식으로든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충격에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포탄은 포신해서 조기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포탄이 발사될 때마다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신문인 키예프 포스트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세히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러시아 군인들의 말을 인용해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병사는 우리는 적의 포보다 우리 자신의 포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매발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함이 있는 무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곧 명백해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군의 포탄 오작동으로 인해 수십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는 확인된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비극적인 사건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러시아 탱크 승무원 한 명이 일상적인 사격 훈련 중 차량이 폭발해 사망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포신 내부에서 폭발한 북한 포탄의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전역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전차 중령은 기자들에게 우리 중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의 규모가 명확해지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불량 탄약이 최전방에 보급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서두르고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동맹의 책임이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보급품이 절실했던 나머지 제대로 된 테스트 없이 북한 포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보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품질을 직접 검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감독 소홀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고의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낡은 탄약 재고를 처분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최신 포탄을 생산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는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결함이 있는 탄약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러시아 정부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푸틴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비판하는데 이 문제를 이용했습니다. 한 정치인은 우리가 불량 국가와 절망적인 거래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권의 무능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도 주목했습니다. 나토 관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러시아는 밑바닥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북한으로부터의 전수품에 의존하는 것은 그들의 공급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스캔들은 신생 러시아 북한 동맹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군 지도자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거래를 완전히 취소하고 북한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탄약이 최고 품질의 탄약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문제를 러시아군의 부적절한 취급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를 납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논란이 격화되자 양측은 동맹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 범위를 경시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군사적 지원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의 미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탄약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장기적인 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푸틴의 군사기계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일상적인 러시아인들에게 이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고 잘 갖춰진 전투력에 대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군대가 결함이 있는 중고 무기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또 어떤 부분에서 손상을 입고 있었을까요? 한 모스크바 주민은 기자에게 최전선에 있는 아들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받고 싸우고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스캔들이 전개되면서 러시아 북한 동맹이 엄청난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파트너십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절박한 전시 협상의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결국 실패한 탄약 거래의 유산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병참과 의사결정에 심각한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푸틴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북한에게 이 사건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는 노력에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파트너십을 다시 신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많은 사람들은 이 불운한 동맹이 풀리면서 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여파가 러시아와 북한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함이 있는 북한 탄약을 사용한 러시아 군인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실패한 러시아와 북한 동맹의 인명피해는 고통스럽게도 분명해졌습니다. 절박함에서 시작된 협상은 전장에서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전선의 보고는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러시아군은 신뢰할 수 없는 북한산 포탄을 사용해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제한된 탄약으로 전투에 임하는 두 가지 끔찍한 선택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한 러시아 병사는 처벌이 두려워 익명을 요구하며 기자들에게 포탄을 장전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발사될지 아니면 내 얼굴에 터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의 두려움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미 약 9명의 러시아 군인이 북한산 탄약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알려진 사상자 수일 뿐 실제 사상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포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박격 포탄은 충돌 시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켓은 궤도를 심하게 벗어났습니다. 기본 소총 탄약조차도 잦은 오발과 걸림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 같다고 한 병사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탄창이 장전되어 있다는 것만 빼면요. 북한 무기의 조잡한 품질은 러시아군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병사들이 장비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일부 부대는 줄어드는 러시아산 포탄을 아끼기 위해 북한산 탄약 사용을 아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무기를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장교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에 나서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인적 비용은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위험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고국에 있는 러시아 군인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친척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러시아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결함이 있는 무기로 우리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그들이 실수였다고 인정할까요? 크렘린궁은 북한 탄약 중 극히 일부만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경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안심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포획한 북한 포탄을 조사한 독립무기 전문가들은 포탄의 열악한 품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당수가 1970년대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부적절한 보관과 열화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포탄이 전투에 사용되기는커녕 헛간을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탄약을 군인들에게 제공한 것은 범죄적 과실입니다. 그 여파는 러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도 무기 선적을 담당하는 공장과 저장고에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표준 이하의 탄약을 보내도록 강요당한 데 항의하기 위해 생산 속도를 늦추고 생산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북한 공장 노동자는 외신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 포탄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비밀리에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계속 생산하게 만듭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부 북한 장교들은 러시아 측의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해 조용히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가피한 실패로 인해 무기 공급국으로서 북한의 평판이 손상되고 향후 무기 거래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구매를 조용히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조달 관리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았고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 탄약을 구하기 위해 이란과 다른 제재 대상 국가로 눈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붕괴는 지정학적으로도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파트너십을 마지못해 용인했던 중국은 두 나라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재앙적인 군사 협력과 연관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동맹의 실패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무기 구매를 고려했던 국가들은 재빨리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무기 수출국으로서 북한 정권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러시아 무기 거래의 붕괴는 중요한 경제적 생명줄을 잃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탄약 판매 수익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원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불량 탄약으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전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전 운동가들은 북한 무기의 실패를 군의 무능과 절망의 또 다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한 저명한 비평가는 그들은 우리 군대에 작동하는 총과 포탄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군 지도자들은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낙진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안전 점검이 강화되었습니다. 결함이 있는 탄약은 유통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에 있는 북한 포탄의 엄청난 양으로 인해 이 작업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적들은 탄약 문제를 선전 쿠데타로 몰아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포획한 북한 포탄의 이미지를 즐겁게 공유하며 러시아가 후진 독재 정권의 쓰레기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모든 실패와 오작동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북한 탄약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무기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장률이 5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나토 관계자는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솔직히 놀랍습니다.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훈련사고와 장비 오작동으로 사망했습니다. 부상병이 야전병원을 압도했고 적의 총격이 아닌 자체 결함이 있는 무기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이 장비와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탈영이 증가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북한이 공급한 무기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동맹의 재앙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소통은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계획된 방문과 합동훈련은 조용히 취소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북한이 전쟁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탄약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무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동맹의 잔해는 성급한 군사협력의 위험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는 보급품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눈에 띄는 품질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북한은 첨단 기술에 대한 열망으로 과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협력의 대가를 치른 것은 일반 군인과 민간인이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잘못된 지정학적 도박이 초래한 인적 대가를 암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후 러시아와 북한은 세계 무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나라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고 군사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나라를 강화하기 위한 동맹은 오히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약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 실패한 파트너십의 완전한 파급 효과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해졌습니다. 글로벌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 탄약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양국을 괴롭힐 것입니다.